리더십의 새바람. 사람들을 움직이는 리더십.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한 지하철역의 출구에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있었다. 스웨덴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계단 이용을 독려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편리한 에스컬레이터를 선호했다. 그때 누군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계단을 피아노 건반으로 바꾼다면? 이 아이디어는 실행에 옮겨져서 계단을 밟을 때마다 피아노 소리가 나는 엔터테인먼트 출구를 탄생시켰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계단으로 몰려들었고 이후 3배 이상의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게 되었다. 힘든 이동 경로가 아이디어 하나로 인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했다.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는 힘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다. 문간에 발 들여놓기, 더 풋 인 더 도어 테크닉. 어느 추운 날, 한 아라비아인이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고 있었다. 밖에 있던 낙타가 종일 걸었더니 발이 피곤하니 발만 천막 안에서 쉬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낙타는 천막 한가운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아라비아인은 천막 밖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이솝우화의 낙타와 아라비아인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의 낙타처럼 상대가 받아들이기 쉬운 요청에서 단계적으로 제한 수준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단계적 요청이라고도 불린다. 프리드먼과 스콧 프레이저의 문간에 발 들여놓기 실험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주부 156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했는데 실험에 앞서 전화를 걸어 8개 문항의 간단한 설문조사를 부탁한 A그룹과 그런 설문조사를 부탁하지 않은 그룹 B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연구팀이 사흘 뒤 두 그룹 모두의 전화를 걸어 2시간 동안 집을 방문해 산장과 창고에 있는 물건을 살펴보아도 되겠느냐고 얼굴도 모르는 남이 집에 2시간이나 들어와 있겠다는 어려운 부탁을 하였다. 결과는 A그룹은 52.8%, B그룹은 22.2% 수락하였다. A그룹이 2배가 넘게 수락한 것이다. 간단한 설문조사가 문간에 들여놓은 발 역할을 한 것으로 작은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더 큰 부탁도 들어줄 확률이 높은 것임을 설명한 실험이다. 한국 전쟁에서 중공군의 포로가 된 미군의 상당수가 고문을 당하지도 않고 회유되었다. 시작은 담배 한 개 피를에 시작하여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비교하면서 공산주의를 더 좋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행동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더 많은 포로들이 동참하게 되고 결국 지속적인 반복으로 인해 전체 포로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 전쟁이 끝난 후에 상당수의 미군이 공산주의가 좋다 생각하여 북한에 남았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행동점화 이론으로 설명한다. 행동점화 이론은 특정 행동이 특정 방향으로 이후의 행동을 촉진한다는 이론으로 앞에 설명한 중공군이 의도한 행동에 미군이 딱 한 발자국만 들여놓자 이후 행동은 저절로 강화되는 미군 회유 작전이나 라디오를 지켜달라고 한 부탁에 yes 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확률 크다는 어느 해수욕장 say yes 실험, 그리고 팔로 알토 운전자 실험 등으로 많은 사례가 있다. 즉, 상대방의 작은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음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론이다.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 door in the face 테크닉. 문간에 발 들여놓기와 정반대 기법으로서 매우 큰 부탁을 먼저 해서 거절하게 한 다음에 처음 부탁보다 더 작은 부탁을 하는 방법이다.
설득의 심리학을 쓴 로버트 치알디니는 소년원 원생들과 함께 동물원으로 소풍을 가줄 수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이때 학생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다. A그룹에게는 있는 그대로 소년원생들과 함께 2시간 동안 동물원에 소풍을 가는데 자원봉사할지 원래의 질문을, B그룹에게는 매주 2시간씩 총 2년간 자원봉사를 하는 방법과 단 한 번 2시간 소풍을 함께 가는 자원봉사 중 선택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C그룹에게는 먼저 매주 2시간씩 최소 2년 동안 자원봉사를 부탁 후 거절하면 한 번만 2시간 소풍을 함께 가는 자원봉사를 요청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A그룹 학생들은 17%, B그룹 학생들은 25%, C그룹 학생들은 50%가 자원봉사를 수락하였다.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은 마케팅에서 자주 이용된다. 유능한 부동산 중개인은 처음에 상대적으로 낡고 허름한 집을 먼저 보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에 적당한 가격에 좋은 집을 보여주면 좋은 집이 더 잘 풀린다는 것을 이용한다. 이것은 대조 효과로 두 가지 대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좋은 것은 더 좋아 보이고 나쁜 것은 더 나빠 보이는 효과를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다. 대조 효과를 이용한 마케팅 방법은 중점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상품의 대조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50만원 상품의 판매율을 높이려면 20만원 및 80만원의 상품을 비교하여 50만원 상품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다.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 통하는 이유는 사무성의 원리 때문이다. 상대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려는 심리로 긍정적인 일, 부정적인 일도 똑같이 작용한다. 치알디니의 심리 실험에서 처음 부탁을 거절하게 되면 부탁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한번 양보를 받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처음보다 부담이 덜 되는 부탁을 해오면 이번에는 자기가 양보할 차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덜 부담스러운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작은 선물 효과는 사무성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작은 선물을 제공한 후에 기부 행사의 티켓 구매 정도를 비교해보면 사이다를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구매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작은 선물 효과는 마음의 빚을 지우는 효과를 이용한다. 작은 선물이지만 받게 되면 이 또한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 기회가 되면 갚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보험 설문지에 답변을 부탁할 때 답변하면 큰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보다 작더라도 미리 받은 보상에 대해 갚기 위해 설문에 응답하는 경우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는 린 앰퍼샌드 맥길이나 그리너의 실험 등 많은 실험에서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하나의 행동은 다른 행동으로 연결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는 어떤 성격을 원한다면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즉,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기는 어려우나 행동하게 되면 생각이나 마음이 그 행동과 일체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리처드 와이즈먼의 리빗업에서 멋진 결과를 만드는 작은 행동들을 설명하고 있다. 긍정적인 생각이 성공의 원천이고 인생을 바꾸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긍정적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혼잣말이나 습관을 버리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멋진 결과를 만들어 보기를 바란다. 이상으로 멋진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의 힘에 대해 알아보았다.